안녕하세요. 브레이크에듀 젤리쌤입니다. 요즘에 태영쌤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한 번쯤 영상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유학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자녀들을 만약에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다 하면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생각하고 있는 유학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을 이제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모습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적응도를 평가를 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캐나다에서 생활을 할 때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유학을 할 때 그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캐나다 지금 고등학교 유학을 할 때 대부분 이제 학교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학교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크게 학교는 사실 이제 타입으로 따지면 3가지 타입이 있죠. 고등학교는 물론 여기 토론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가장 많이 가는 공립학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국제학교, 크레딧 스쿨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명문 보딩이라고 하죠. 비용도 사실 굉장히 비싼데 전형적으로 여러 가지 전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명문 보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타입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유학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타입이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차이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구분되는 차이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타입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맹모 삼천지교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나에게 주는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학교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학교는 시설이 어때요? 뭐 커리큘럼이 어때요? 뭐 랭킹이 어때요? 대학교 진학률이 어때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여기서 실제로 학생들이랑 생활해 보면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그거를 저는 사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할 때 여기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어요 보다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 어떤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지? 어떤 학생들이 국제학교를 선택했지? 저는 이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여기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거의 이 동네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캐나다는 여기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공립학교를 선택할 때는 사실은 동네 선택이 그냥 1순위고, 그 동네면은 결국 그 동네 애들이 가는 거거든요. 물론 공립학교도 같은 동네여도 이제 좀 이렇게 소문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학생들 가는 학교들은 비슷비슷한 평범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들을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아이를 그러면 이제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한국에서도 그냥 평범함에 속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갖고 그런 평범한 또 비슷한 어떤 캐네디언 친구들, 외국에서 오는 국제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막 어울려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만약에 이 친구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평범한 학생들이 주류가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를 만드는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 저희 BUPP도 국제학교 소속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국제학교 크레딧 스쿨을 많이 수속을 하는데 거기 와서 공부한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고 어떤 목적일까요? 대입을 눈앞에 둔 친구들이 사실상 가는 거죠. 되게 많은 친구들하고 클럽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과 창의력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저희 BUPP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거의 끝날 때쯤 고3 올라가기 직전, 혹은 지금 현재 고3이야, 혹은 재수생이야,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해외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거의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캐나다가 12학년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평가를 하니까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국제학교를 많이 추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학교들은 12학년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2학년 과목들도 많이 오퍼를 하고 있고 대입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캐나다 유학 와 있는 12학년 학생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 솔직히 놀 시간 없어요. 되게 바쁘고 거의 학교 끝나고 튜터하고 학교 끝나고 뭐 공부하고 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주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학교는. 근데 나는 와갖고 막 친구들과 어떤 관계도 갖고 주말에 만나갖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원더랜드도 가고 싶고, 그리고 뭐 재미있는 뭐 쿠킹 클럽도 하고 싶고, 뭐 거기서 만난 캐네디언 친구들이랑 뭐 문화적 교류도 뭐 하고 싶어. 그런 목적이라면은 여기가 주류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 아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비슷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거를 일단은 알고 그에 맞춰서 결정했을 때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국제학교에 있다가 공립으로 옮기고 싶어요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거기서 비주류의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목적과 비슷한 어떤 이상적인 유학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은 공립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 학생들 중에 12학년에 국제학교를 많이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서 이미 학교 생활을 다 해보고 공립학교 다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토론토는 너무 작아서 내 친구의 친구가 어느 공립학교 다니고, 내 친구의 친구가 어느 사립학교 다니고, 내 친구의 친구가 어디 국제학교 다니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그냥 모든 애들이 1년 만약에 있었으면 정보를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걸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전략을 짜잖아요.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랑 충분히 얘기를 하고, 여기서 공립에서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국제학교로 갈 것인지. 왜냐면 국제학교 솔직히 인테이크가 거의 1년에 6번 정도 돼요. 서머까지 다 합치면. 그리고 크레딧 따는 것도 좀 더 원활하고, 12학년은 또 거의 오퍼하는 그런 과목들도 되게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이나 전공에 맞춰서 준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동을 하고, 그럴 때는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면은 모든 걸 다 알고 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입인데, 대입만 생각하면은 사실 문제될 게 없거든요. 요즘에 문의 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 아이디어란 유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수예요. 캐나다 유학을 와서 그럼 아이디어란 그 유학생활은 뭘까요? 사실 저는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와서 적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를 6가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평가라고 하면 좀 안 맞고 그냥 이 6가지 사항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출결이랑 홈스테이 적응도, 친구 관계, 클럽 활동이나 학생회 같은 학교의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지. 여기는 어쨌든 생활이 좀 단조로우니까 운동 같은 거를 좀 하면서 그 신체적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춰서 살고 있는지, 학교 성적이랑 아무래도 한국이랑 똑같이 토론토에 와서도 어느 정도 한 학년 정도 선행은 대부분 좀 해요. 정말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은 한국이랑 똑같이 미리 좀 공부를 해야지 따라가기가 좋고, 특히나 국제학생은 영어도 좀 부족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라이팅 하는 것들이죠. 왜냐면 이건 대학 가서도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튜터나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성적 관리를 같이 고민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저희가 학생들이 잘 적응했는지 안 적응했는지 평가를 해요. 가장 이상적인 거를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 너무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출결 100%인데 홈스테이 정도는 너무 괜찮아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고, homemom이랑 관계도 좋아요. 게다가 친구들도 잘 만들어서 주말에 친구랑 원더랜드를 가기도 하고,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친구랑 같이 해야 되는 과제가 있으면 도서관에서 만나서 숙제를 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학교에서 하는 클럽 활동을 2가지를 들고 있어요. 혹은 저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헬스장을 끊어서 주말에는 특히나 항상 운동하러 가고 주중에도 한두 번씩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적은 거의 모든 과목이 평균 80점 이상은 다 나오고 있고, 내가 잘하는 과목은 90점 이상이 나오고 있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그래도 1년 정도의 선행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완벽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모든 학생이 완벽하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친구 저는 출결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한 90% 이상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홈스테이 적응도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 학생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 솔직히 있고, 이거 약간 문화 충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행히 조금 한 70%에서 80% 정도 적응하면은 저는 일단은 여기서 지내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스타트는 된 거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끊임없이 학생과 소통하고, 뭐 부모님이랑도 얘기하고, 엄마랑도 얘기하고, 제가 9월 초에는 거의 한 서너 명 학생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기존에 그 시간표 관리 한 30% 쓴 것만큼 저 홈스테이 좀 관련돼서 한 30% 이상을 제가 그거에 많은 시간을 썼었어요. 뭐 학생이 맨날 만나서 뭐 얘기하고, 어머니들이랑 전화통화 한번 하면 1시간씩 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경우에는 또 다시 핸들링에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홈스테이야말로 100%만 조금 거의 나올 수 없는, 왜냐면 우리 엄마랑 같이 살 때만큼 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관계인데, 친구가 만약에 아예 없어, 그거는 적응을 저는 못했다고 보고, 적어도 뭐 인사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응원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10대 시절에 절친은 아닐지언정 사회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는 또 한국과 다르게 정말 수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다양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립학교를 좀 추천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도 친구 관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 학생들의 범위가 넓으니까 그 중에서 누구 하나는 좀 친해질 수 있는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또 좀 평범한 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해요. 특히 뭐 9학년은 웬만해서 체육 수업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집콕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이제 친구도 잘 안 만나, 그리고 정말 집에만 있어. 그러면 운동이라도 하라고 권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실 학부모님들이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제 성적이잖아요. 요번에 들어온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왔을 때 영어가 부족하니까 모든 학업이 다 어려워요, 사실. 모든 게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공부 되게 잘했던 친구들도 많아요. 좋은 성적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주고, 특히나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12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1학년 때 12학년은 어느 정도 다 훑을 수 있게 학습을 관리해주는 거, 이제 이 정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는 잘 지내고 있는가, 잘 못 지내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원쌤이 자꾸 상담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고, 우리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지냈으면 좋겠는지를 알면은 더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사실 계속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쯤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공유를 하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준비 없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꾸준히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